한국은 2050년에 30살이 될 사람은 이미 다 태어났어요. 벌써 적습니다. 2050년 되면요, 한국 경제 현재의 인구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로봇 들어오는 거는 저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안성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무진장 들어올 겁니다. 테슬라의 공장에서 AI 로봇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대책 없이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능하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FSD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전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썬머신 이야기도 해주셨고 오토비더라는 얘기도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너무 많아져서요. 근데 여기 지금 노다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전기죠.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누가 하면 되냐면은 AI 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돈이 너무너무 벌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싸겠죠. 네네. 근데 밤에는 비쌀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쉬운 건데 그거 사고 팔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마다도 패턴이 다를 거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네. 그 만약에 날씨를 조금 예측할 수 있다. 네. 오늘은 해가 안 뜬다. 오늘같이 해가 뜬다. 이거 네. 예측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테슬라 다 준비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한지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인지 부각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이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트리지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사고 파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사가기만 하죠, 한전에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걸 어디다 팔지는 못하거든요. 네. 한전에게만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한전하고 근데 그걸 아비트리지를 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펠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 팔아왔거든요. 테슬라의 고객 중에 심지어는 여러분 애플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아리백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 것도 대단히 큰 거죠. 왜냐하면 아리백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기 필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다 재생에너지로 해야 되거든요. 아리백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메가팩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심지어는 오토비더 때문에 테슬라가 메이커 프라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커 프라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 오토비더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매력인 거죠. 왜냐하면 CATL에서 좀 더 저렴하게 내놓더라도 예를 들면 한 5만 불 이번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만 테슬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시장가에 비해서 그래도 10% 20%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프라핏 마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가 좋았다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했던 것은 공장 라인이 그러니까 원 라인밖에 없었어요, 생산 라인이. 그러니까 로트롭에 지금 이거를 3라인까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라인이니까 3배가 지금 더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상하이는 처음부터 3개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의 라인에서 만든다는 거니까 지금 곱하기 6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산량에서. 이 정도가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된다는 거고, 이것이 될 때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갖다 유럽에다 하나 더 짓겠다든지 하나 더 공장을 더 짓겠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어떠한 매출에 있어서 수익원에 있어서 아주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출 구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 미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절대 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토라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겠다는 카 컴퍼니라는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고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또 월드 트랜지션, 그러니까 세계가 전환하는 데를 억셀러레이팅,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미션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핵심 기술을 테슬라는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죠. 테슬라는 대단히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짓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리튬 라피너리, 그러니까 리튬 정제소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리튬 정제소도 만들고 있어서 리튬의 이 광산은 전 세계 분포되어 있지만 리튬의 정제소는 중국에 60%가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소를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다 지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이 중간쯤에다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제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ESS 사업도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근데 다 묶어주는 건 뭐냐? AI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4월 23일 날 그 분기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테슬라 AI 이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중심에 서 있는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중요한 비전인 거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을 1, 2, 3까지 발표했는데 마스터 플랜의 4가 곧 발표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AI가
어떻게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그러니까 에너지만을 얘기하지 않을 거는 에너지 또한 AI의 날개를 달았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비로소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AI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에너지 산업에서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메가팩, 즉 오토비더를 가지고 있는 메가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왜 올라왔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테슬라의 미션까지.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되는 게 미션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를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이런 거죠.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생산이 안 돼서 거기 누워서 자고 그럴 때부터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꿈은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고.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없다면 사람들이 지금도 폭스바겐이 아직도 전기차를 할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디젤차 하겠죠. 아직도 디젤차 하고 있고 막 디젤 게이트 하고 막 이런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억지로 이렇게 갔던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놀랍게도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AI라는 게 또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는 것도 옵티머스도 AI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AI 옵티머스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맨날 뭐 AI 기사 옆에다가 배경화면으로 터미네이터 집어넣고 하면서 공포감 주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기술의 역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산업적으로는 있었지만 노동의 총량을 기술이 적게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일손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네. 왜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심지어는 그쵸. 중국마저도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아하. 한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고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의 산업이 로봇 택시보다 더 빨리 올 거라는 이유는 사회적 저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저항이 없다라는 거죠. 옵티머스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로봇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AI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신뢰도 이것도 있어야 되죠. 얘가 사람 안 패고 사람 안 때리고 이런 그쵸, 것이 그쵸.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AI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전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또 가격도 싸야 돼요.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보다는 싸야 그렇죠.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쓰지. 이번에 AI로 저기 로봇으로 바꿔보자 그러지.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비싸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거지. 맞아요. 왜 로봇을 고용을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심지어는 중국에 있어서도 이 AI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월 운영비가 저렴해야 이걸 씁니다. 뭐 이건 모든 AI 로봇 기업 지금 있는 피규어라든지 애프트로닉이라든지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현대의 버슨 다이나믹스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것을 저렴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데 테슬라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즉 신뢰도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세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제가 이걸 책에 쓰고 있는데 AI 로봇의 가장 중요한 건 AI입니다. 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운영시킬 수 있는 머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테슬라는 뭐를 결합시키고 있냐면 FSD를 결합시키고 있어요. FSD가 튜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1, 2cm의 이 장애물을 만나도 바퀴로 넘어갈 수 있지만 로봇은 걸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균형을 잡는 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파인 튜닝을 하지만 FSD 즉 자동차를 위해서 개발한 FSD가 자동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로봇 택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도 쓰인다라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용처가 점점 많아지는 거니까요. 멀티 유즈네요. 네, 멀티 유즈가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크기 때문에 배터리를 흔히 말해서 막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옵티머스를 보셔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면 인간의 크기잖아요. 인간의 크기를 만든 이유는 로봇을 한다고 해서 공장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새 공장 져야 된다. 로봇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새 공장 져야 돼. 그러면 사장님들이 새 공장 못 집니다. 그건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처럼 생겼으니까 원래 인간이 일하는 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장의 구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도 로봇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공장에 쓰기 위해서.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팔다리에는 못 넣습니다. 어디냐면 가슴에만 넣을 수 있어요. 사람의 가슴 작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배터리를 넣는데 얘가 1시간 가거나 30분 가서 엄마 밥 줘요. 저 전기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건 공장 투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계속 충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유선 로봇을 하든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최소한 4시간, 좋게는 8시간 로봇이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기술을 근데 테슬라는 4680 배터리 벌써 제네레이션 2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계속해서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체 배터리 기술, 그것도 그것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테슬라의 자체 자동차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배터리 성능을 옵티머스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된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구동기라고 하는 액추에이터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있고 로테이션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니어는 직선으로만 1차 함수니까요.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로테이션 회전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근육처럼 해서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 구동기는 뭐냐면 전기 모터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하고 똑같아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든 모터는 누가 만듭니까? 납품받습니까? 아닙니다. 테슬라가 다 직접 만듭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동기도 테슬라가 자동차의 기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AI 로봇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요소가 AI와 배터리와 구동기인데, 이거를 테슬라가 자동차랑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말하는 게 뭐냐면 판매 가격을 $20,000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0면 자동차보다도 저렴합니다. 정말 일 잘하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나이 드신 부모님 선물하셔도 돼요. 보일러 바꿔드리지 마시고 로봇 하나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저도 그 친구가 설거지하고 밥해주고 청소해줄 수 있으면, 저희 고양이도 좀 봐줄 수 있으면 좀 구입할 겁니다. 네, 네. 언젠간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요. 먼저는 공장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에 $20,000로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로봇들도 다 클라우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로봇들의 업무 양 실적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버그들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오류들을 수정할 수 있고,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겠죠. 자, 어떻게 팔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정수기처럼 파실 거예요. 구독 서비스로. 그렇죠. 공장에서도 그러면 부담감이 없잖아요. $20,000씩 우리 10명 하려면 $200,000 내야 되고, 우리 목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장 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대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인건비는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니까. 네. 매출에서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인건비는 그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마진율이 3% 5%밖에 안 되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런 공장에서 그냥 우리 리스하듯이 3년 리스하고 약정 리스하고 뭐 월 $500 내도 되고요. 월 $1,000 내도 큰 부담 없어요. 월 $1,000 내면 그래봤자 한 15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최저임금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찍어서 $1,000씩 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거 2년 걸리면 원가 뽑는 거예요. 근데 약정을 3년을 해버리면 그냥 원가 플러스 1년은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테슬라는 분명히 3년 약정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건 구매를 합니다. 5대라도 구매를 하는 거죠. 네. 정말 빠른 속도로 가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 세계 AI 로봇 시장이 10%만이라도 가져가고 10%는 우리가 가져갈 자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10% 더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 커져가는 시장,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서는 AI 로봇 시장은 과학의 평가에서는 자동차 시장보다 30배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이고, 이것이 중국이 대단히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제조 왕국으로 남고 싶은 거고, 중국의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못 팔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니즈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피규어라든지 앱트로닉이라든지 어질리티 로보틱스, 물론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올해 말부터 연간 10,000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물류 창고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로봇이에요. 그건 아예 목적성이 정해져 있는 아마존이 이제 투자해서 만든 로봇인 거고, 이거는 전체 경쟁 시장이 들어오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범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범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이 속도를 내고 맞춰보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 신뢰도도 중요하고 기술력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가격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은 뭐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보다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일반 공돌이랑은 좀 생각이 다른.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공돌이 출신이어서 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경제성도 판단하지만 좀 더 기술력 좋은 걸로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 더 비싸고 막 뭐 점프도 하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이런 거 만들고 하면 있어 보이고 기술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고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팔릴 정도로 싸게 만들어서 아예 싹 다 팔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꿈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네, 벌써 이게 내년부터 해서 이제 1,000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대가 테슬라 기가 팩토리 공장에서 돌아갈 것이고,
곳곳에서 돌아가실 거. 이거 공장 돌아가는 동영상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천정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보택시보다 이건 매출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옵티머스가 내년부터 벌써 1000대를 하는데 사회적 저항이 전혀 없고 제도적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이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장에다 자기 국가에서도 사장님이 예를 들면 하겠다는데. 보세요. OECD 발표 전에 한국은 2050년이죠. 2050년에 30살이 될 사람은 이미 다 태어났어요. 2024년이니까 지금. 네, 그러네요. 벌써 적습니다. 2050년 되면요. 한국 경제 현재의 인구로는 경제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가 발표했는데 2060년에는요. 네. 한국의 노동자의 100명 중 90명이 55세 이상이에요. 이런 사회로는 저희가 운영될 수가 없고 지금 뭐 한국의 지금 이 뭐 국책연구소에서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이주 노동자가 2050년에는 지금보다 10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니까 여건이라든지 이민제도라든지 이런 걸 다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회적 저항이 되게 클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로봇 들어오는 거는 저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안성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무진장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공장에서 AI 로봇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테슬라는 저는 대책 없이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능하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